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을 때 솔직히 말해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도시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부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똑같은 도시로 보였습니다. 차가운 건물, 바쁜 사람들, 익숙한 기술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원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장면을 본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잘된 일이었죠. 한국. 그냥 중국이랑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제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라. 시카고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주요 신문사에서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았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편집장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 기술 산업에 관한 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중국행을 주장했었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중국에 있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모두가 관심 갖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편집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우리는 한국 취재가 필요해. 당신은 그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마치 엉뚱한 곳에 보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기로 배정된 사진작가 미아 윌슨도 마찬가지로 불만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아시아 기술 회사들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녀가 투덜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 보여요. 많은 컴퓨터 실험복 입은 사람들, 사무실이 모여있는 건물들. 적어도 중국은 인상적인 사진이 나오는 거대한 공장들이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라곤 짧은 뉴스 기사와 오래된 고정관념뿐이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아마도 큰 이웃나라의 모든 것을 그저 모방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비행기가 약간의 충격과 함께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객실 승무원이 스피커를 통해 안내했어요. 짐을 찾은 후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을 발견했답니다. 현지 가이드인 박지호 씨였어요.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호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여러분께 이곳을 안내해드릴 생각에 정말 가슴 설렙니다. 분명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억지로 공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디지털 표지판과 잘 정비된 도로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다른 선진 도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였어요. 한국 기술이 중국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별다른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었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지호의 눈이 백미러에 비쳐 반짝였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이 규모와 제조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혁신과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죠. 내일 삼성을 방문하면 제 말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답니다. 제 관점에서는 모든 아시아 기술이 꽤 비슷해 보였어요. 같은 휴대폰, 컴퓨터, 가젯을 만들면서 그저 브랜드 이름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차는 높은 빌딩들에 둘러싸인 혼잡한 도로를 통과했어요. 서울은 분명 크고 바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의 더 좋은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약 20분 후에 호텔에 도착할 겁니다. 지호가 말했어요. 휴식할 시간을 가진 후 전통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문화에 대한 좋은 소개가 될 거예요. 좋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음식은 제 관심사의 마지막이었답니다. 이미 이 과제를 빨리 마치고 다음에는 편집장을 설득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생각뿐이었어요. 서울 깊숙이 들어갈수록 도시의 거대한 규모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천루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사방에서 번쩍였으며 인파가 보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흥분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한 도착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눈이 번쩍 뜨이는 모험의 첫걸음에 불과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차 적응이 덜 된 몸이 무거웠습니다. 간단히 샤워하고 아침을 먹은 후 로비에서 미아를 만났죠. 그녀도 저만큼 피곤해 보였지만 지호는 우리 셋 몫의 에너지를 가지고 도착했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무엇인지 볼 준비 되셨나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죠. 오늘 일정 중 첫 번째는 뭐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 갈 겁니다. 지호가 대답했어요.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하품을 참았습니다. 기업 박물관이라니 낮잠 자기에 딱 좋은 장소로 들렸죠. 건물 자체는 인상적이었어요. 세련된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단순히 삼성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1950년대 한국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보다 가난했다고요? 전시된 경제 그래프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차트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나라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천연자원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었죠. 마이너스 결단력과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물들 사이를 걸으며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한 세대 만의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는지 읽어보았어요. 어제 본 반짝이는 도시가 그토록 빠르게 그런 빈곤에서 일어섰다는 것이 믿기 힘들었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네요. 지호보다는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섹션에서 미아가 사진을 연달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보통은 편집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만 사진을 찍곤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전시물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가 실리콘 웨이퍼에 반사되는 화려한 빛의 패턴을 촬영하며 인정했어요. 전시물을 디자인한 방식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지호는 우리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고 비빔밥을 먹어보았어요. 뜨거운 돌그릇에 다채로운 야채, 고기, 밥이 함께 나왔답니다. 전부 함께 비벼 드세요. 지호가 자신의 그릇으로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뜨거운 돌에 닿은 밥이 만족스러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비비고 한 입 먹어보았죠. 맛이 복합적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함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익숙하던 미국식 중국 음식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점심 후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고대 왕궁은 주변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나무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건 중국 궁전과는 전혀 달라요. 미아가 곡선 지붕과 화려한 채색, 디테일이 있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사진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더 우아한 것 같아요. 덜 위압적이지만 더 아름다워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궁전은 크기로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힘과 아름다움의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았죠. 지호는 우리의 반응에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력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중국 문자 대신 우리만의 알파벳인 한글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중국 요리와는 다른 향신료를 사용하죠. 심지어 우리 기술 회사들도 중국 기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저는 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작은 버전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업적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우리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울 전체가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해가 지면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광활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인물을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미아에게 고백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여기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녀는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굉장한 샷들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더 밝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기뻤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지호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오늘은 기술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가 차에 오르며 말했죠.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곧 보실 거예요. 그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답니다. 먼저 작은 로봇 회사를 방문할 거예요. 약 20분 정도 운전한 후 서울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현대적이지만 소박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밖의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실버프렌드 로보틱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송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죠. 친근한 얼굴과 짧고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캐주얼한 옷 위에 간단한 실험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환영합니다. 그녀가 우리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5년 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동반자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했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할리우드 로봇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송 박사가 웃었어요. 훨씬 더 단순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의미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아파트처럼 꾸며진 시연실로 우리를 안내했죠. 한 노인 여성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귀여운 테이블 램프처럼 생긴 물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물체의 화면에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얼굴이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로봇은 노인 여성에게 약 복용을 상기시키고 손녀딸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가 전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도움을 제공했어요. 저는 놀라움 속에 지켜보았어요. 이건 단순히 알림을 주는 기계가 아니었죠. 로봇은 실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족 관계도 이해하는 것 같았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과 규모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동안 송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죠. 이 로봇은 전통적인 한국 가족 가치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가족 유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제가 평소에 다루는 기술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 매혹되었죠. 이것은 가장 크거나 빠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존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만두라 불리는 맛있는 한국 만두를 맛본 작은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 후 지호는 우리를 다음 목적지로 데려갔어요. 전통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곡선 지붕과 나무 기둥이 있는 한국 전통 가옥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한 집에서는 장인들이 고급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노인 도예가가 흙을 빚어 전통 다랑아리를 만드는 정확한 손동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의 장인은 80대예요. 지호가 설명했어요. 미래 세대가 그녀의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디지털로 기법을 기록하고 있죠. 다른 건물에서는 한 젊은 음악가가 가야금이라는 한국 전통 현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컴퓨터가 소리를 분석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전통 음악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음악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희귀한 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미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을 종종 반대되는 것으로 봐요. 저는 장인이 나무문에 정교한 디자인을 새기는 것을 보며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함께 작동하는 것 같네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현대화하면서 전통을 버리지 않아요. 전통을 미래로 가져갈 방법을 찾죠. 마을을 걸으며 저는 미아가 모든 것을 사진에 담는 것을 알아챘어요. 기사를 위한 빠른 샷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담아내는 신중하게 구성된 이미지였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대부분 조용했지만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모든 것을 중국과 비교하고 있었지만 그건 두 나라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아요. 한국은 중국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많은 면에서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아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전혀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자신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죠. 오후에 햇살이 한옥마을의 곡선 지붕에 황금빛을 들이우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나흘째 날 우리는 광장시장이라 불리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통로는 화려한 참부터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모양의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가게들로 가득했답니다. 이 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가 우리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며 말했어요. 이 가족 사업 대부분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죠. 미아는 사진작가로서 천국에 온 듯 했습니다. 저가 메모를 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노인 여성이 두 가게 사이에서 쓰러졌습니다. 지호는 주저없이 달려가 도왔죠. 그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꺼내며 우리에게 말했어요. 3분도 안 돼서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시장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반응 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네요. 의료팀이 능숙하게 여성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보편적 보장을 결합했어요.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한국 시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이송하려던 그때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달려왔어요. 그녀는 노인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구급대원과 대화한 후 그녀는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순간을 통해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해요. 지호가 말했어요.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민지 손녀딸의 가족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었죠. 할머니, 민지의 부모님, 그리고 민지였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민지의 어머니는 정성 가득한 한국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저는 그 가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봤어요. 할머니에게 보이는 존경, 편안한 웃음, 모두의 그릇을 챙기는 배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민지가 통역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는 낯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다고 믿는다고 하세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일반 관광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국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다세대 가족을 위해 설계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할머니의 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인간적 연결이 제가 이전에 한국을 이해하던 방식에서 빠져있던 부분임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났어요. 혼란 속에서 지호를 잃어버렸다가 근처에서 그가 번개에 맞은 남자에게 CPR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방금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적 성장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호는 DMZ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한국의 이 부분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죠. 서울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번화한 도시는 점차 조용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군사 검문소가 더 자주 나타났고 공기 중에는 어떤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이곳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 지역입니다. 지호가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휴전 즉 일시적인 전투 중지 협정만 가지고 있죠. 전망대에 도착해 쌍안경으로 북한 쪽을 바라보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건너편이 얼마나 조용하고 텅 비어 보였는지였답니다.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희망은 있어요. 한국은 결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평화의 꿈을 버리지 않았죠. 저는 내 나라가 둘로 나뉘고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미국에도 분열이 있지만 한민족을 가로지르는 이런 물리적 장벽 같은 것은 없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나요? 제가 지호에게 물었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역사 전체에 걸쳐 많은 불가능한 상황들에 직면했습니다. 강력한 이웃들 사이에 끼어 있고 식민지화를 견디고 전쟁에 참아.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미아와 저는 모두 유난히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너무 많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마침내 미아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덜 흥미로운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전통과 혁신 사이, 공동체의 성과 개인의 창의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균형을 찾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기사는 처음 쓰려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를 거예요. 중국과의 경쟁이나 서구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닐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지호와 함께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했답니다. 우리는 구운 고기, 신선한 야채, 풍미 가득한 반찬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한국 식사를 함께 즐겼죠. 식사를 마치면서 지호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어요. 한국어로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만남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운명에 의해 형성된 연결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인연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인연과 한국을 위하여 마지못해 왔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나라.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호는 우리를 마지막으로 강변을 따라 산책시켰어요. 가족들이 저녁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LED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녔으며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거대한 도시가 이제는 생동감 넘치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답니다. 저는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하고 왔어요. 대신 사람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낸 나라를 발견했답니다. 어제의 폭풍우 속에서 지호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본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죠.
DMZ에서 바라본 분단의 상처와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는 모습까지. 한국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그렇게 썼어요. 그것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은 종종 계획하지 않은 것. 사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장소로의 여행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 모든 예상과는 반대로 그런 장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냥 출장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마음까지 여행하게 만든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예상 못한 순간에 예상 밖의 감동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만의 이야기 저희는 항상 듣고 싶어요. 저희 사연 톡톡은요, 세상 구석구석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톡톡 풀어내는 이야기 채널이에요. 가끔은 웃기고 때로는 울컥하지만 늘 진심만은 담겨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톡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찾아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느낀 점 혹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사연 톡톡.